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아파트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아파트 낭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대구 아파트 어떻게 흘러가고, 물론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것도 다 추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잘 헤쳐나가야지만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아픔으로 남고 단순한 아픔이면 괜찮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한 집안이 몰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고 낭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번 토요일에죠. 최백호 선생님이 이 콘서트를 하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평소에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일만 친구와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뭐 콘서트를 한 두 달 전에, 한 달 반 전입니까? 그때 예매를 하고 많이 기다렸는데 2시간 동안이죠.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제 노래는 청승 맞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2시간 내내이죠. 아주 슬픈 노래만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인생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 2시간 들었는데 상당히 좀 우울하면서도, 한편으로 표현하면 청승 맞다 하는 게 딱 정확한 표현이다. 자, 그렇지만 2시간 동안에 한 5분은 즐거웠다 이거죠.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영일만 친구, 그리고 그 나머지 노래는 저도 거의 아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뭐 이병 전화 정도 그래 알았는데, 하여튼 청승맞은 노래를 많이 하신다라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부동산을 보면 지금 뭐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대구 아파트의 상승 요인, 자, 상승에 대해서만 앞으로 주구장창 상승이 일어날 때, 즉 대구 시민들이 대구 이제 아파트 상승이 상승하고 있다, 상승 구간에 다 접어들었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상승 요인만 제가 앞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할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대구 아파트 폭락, 뭐 마이너스 1억 4천, 마피 1억 5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독자가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지금 2020년도에죠. 대구 아파트가 폭등했는, 자, 요 시기만 기억하는데, 진정한 폭등은 언제였는가 하면 1988년도. 이때는 저도 아파트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는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1988년 이 즈음에, 그러니까 1990년 그 전까지 4배가 폭등했다 이거죠. 그래서 5천만 원짜리가 얼마 됐는가 하면 2억 5천까지 이렇게 상승했다. 한 1, 2년 만에 엄청난 폭등이었죠. 한 4배 상승했다. 자, 이때를 이 당시에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IMF 때,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죠? IMF 때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뭔가 하면 상가 가격이 폭락을 했죠. 특히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대백 남문의 그 인근에 있죠. 전부 매물로 나왔다. 한 10억 정도만 있었으면 웬만한 건물은 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IMF였다 이거죠. 자, 2008년도, 2009년도 이 당시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라 해가지고,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떤 폭락이 왔다기보다는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구의 미분양 무덤, 특히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평수 미분양 무덤이었죠. 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년, 11년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 정도, 12년 초 중순부터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2012년 중하순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그때와 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확률적으로 따지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저는 한 80%에서 90% 봅니다.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그 오르는
폭은 얼마가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락 요인은 한 1, 20%, 상승이 8, 90%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가 뭐 2016년, 17년에 잠깐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했죠. 상승하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한 6개월 동안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아파트를 매수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이 지금 이때 매수한 분들이 많죠. 자, 그러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신 분이 적지 않게 많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가을에 금리가 폭등을 했죠. 폭등. 사실 대부분의 100에 99, 1000명 중에 9999분이 이 폭등을 맞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지금 상당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 보통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대출 이자이죠. 한 1년치, 2년치를 통장에 넣어놓고 신경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처음 투자하신 분은 사실 매달 이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의 파월 의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모르죠.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뭐 알겠습니까? 시장만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상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대출 이자를 CMA 통장에 넣고 매달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지나고 보면 다 이게 추억이고 낭만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년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죠. 특히 수성구, 중구 일부 아파트, 달수구, 월성동 인근 같은 경우는 상승 초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매일이죠. 몇 건 거래되고 어떤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고 이거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있죠. 방향성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 하는 이것만 인지하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상승이 눈에 띄게 여러분도 인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폭락을 이야기하길래 저는 앞으로 상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구독자 수도 줄고 뭐 요걸 좀 얻어먹더라도 저는 앞으로 주구장창 상승 요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영상을 좀 많이 올릴까 싶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PF 대출이라든지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인생이 짧은 순간에는 대체적으로 비극이고, 뭐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큰 흐름으로 봐서는 특히 수성구는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달서구 월성동 일대, 월배 일대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은 대구 아파트 그동안 한 3, 4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다 추억이고 낭만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락, 폭락을 자꾸 이야기하면 청승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적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